와, 이거 디자인은 진짜 할 말 없게 그냥 허허허 그냥 야, 할 말이 없다 그냥 거의. 할 말이 없네요. 벤치마킹을 되게 잘했나 봅니다. 벤츠는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장재택입니다. 오늘 G80 신형과 벤츠 E클래스를 비교하는 날은 아니고요, 벤츠 E클래스 오너분 두 분이랑 같이 오늘 G80을 그냥 타보는 날입니다. 비교 아니고요, 그냥 벤츠 오너들과 함께하는 G80 시승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비교를 해도 대등한 비교는 안 됩니다. 왜냐면 배기량도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한 이 오해만 사느니 그냥 이제 가볍게 그냥 E클래스 오너분께서 G80을 딱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요거 위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E클래스를 살까 G80을 살까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E300 포매틱이에요. 1년 전에 얼마에 구매하셨죠? 7,97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7,970만 원. 네, 할인 전 금액이고요. 네. 오늘 그 오너분들은 저희 동네 사시는 분들인데 그 뭐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마스크도 쓰고 그냥 이렇게 하고요. 차 번호도 가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뭐 현대자동차에 관계 있으신 분도 아니고 벤츠에 관계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 오너입니다. 예. 그리고 2,400 요거는 언제 사셨죠? 2017년 8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2년 반이 조금 지났는데 요거는 2,4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S클래스 분위기 나게 좀 그 디자인이 됐고, 요거는 아방가르드 2,300의 아방가르드, 좀 젊은 벤츠가 좀 아방가르드 그 트림명 쓰잖아요. 그래서 삼각뼈를 이렇게 내세운 그릴을 쓰는데 7,970만 원에 1년 전에 사신 겁니다. 몇만 정도 뛰었죠? 지금 15,000km 뛰었습니다. 1년 좀 그냥 보통적으로 달리신 편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 주행 거리가 저 6만 킬로 뛰었습니다. 네, 6만 킬로. 이러기 때문에 주행 비교는 안 합니다. 오늘 주행 비교는 안 하고 디자인 비교라든지 뭐 줄자 가지고 실내 공간 뭐가 넓은지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벤츠 오너분들께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G80 요거는 풀옵션이에요. 풀옵션으로 8,157만 원짜리 아주 질 좋은 가죽에 자동 주차, 뭐 반자율 주행 이런 거 다 되는 G80에서 가장 비싼 8,157만 원짜리인데, 여기서 더 비싸게 하려면은 여기 이제 무광 색깔 하면 뭐 70만 원 추가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그냥 이게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E클래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2등입니다. 2등. 예, 1등은 중국. 근데 1등 중국은 E클래스를 현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이 따로 없는 그냥 수입차로 판매되는 나라 중에서는 1등. 그래서 사실상 E클래스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라고 봐도, 인구수 대비 뭐 이렇게 봐도 E클래스가 엄청 많이 팔립니다. 이게 작년에 4만 대 팔았어요. E클래스가 작년에 4만 대. 작년 기준으로 기아 K5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기아 K5가 작년에 끝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팔렸는데 이게 더 K5보다 작년에 4만 대 많이 팔렸고요. 벤츠 코리아가 작년에 8만 대 팔았는데 요게 쉐보레보다 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네, 쉐보레보다 더 많이 파는, 벤츠가 많이 파는 나라고, E클래스가 절반입니다. 8만 대 중에 4만 대 절반. 그래서 E클래스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나라다 이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E클래스가 계속 이제 2016년에 처음 나왔나요? 네, 2016년에 네, 2016년에 요 E클래스 W213 E클래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거의 뭐 6개월, 1년 요 사이로 막 트림명이 바뀌고 옵션이 바뀌고 막 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똑같은 차는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똑같은 차도 지금 없죠? 옵션이 조금씩 바뀌었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 지금도 뭐 2,300도 있고 2,400도 있고 그런데 지금 또 2,450, 2,350이 또 생겼어요. 네.
이 450, 이 350 생겨서 벤츠가 이렇게 막 자주 바꾸나요? 이렇게 막 트림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호를 따라서 아니면 기존의 재고로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옵션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좀 예고 없이 바뀌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 보내신 분도 계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옵션으로 계약을 했는데 차가 다른 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왜 이거 나는 이 옵션이 꼭 필요해서 이거 했는데 왜 바뀌었냐? 그러면 벤츠에서 이번에 뭐 새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를 옵션 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50만 원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하고 막 이러는 얘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차들이 뭐 벤츠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수입차들도 이런 수입차들이 꽤 있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제가 이거를 대등한 비교로 웬만하면 오해를 안 사게 하기 위해서 대등한 비교를 하려고 보려고 했지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아무래도 지금은 G80보다 비싸요. 이거는 풀옵션 모델이 8,200만 원 수준인데 8,200만 원 수준의 벤츠는 2300입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2300이고요. 동력 성능으로 비교를 하면 또 2400, 요건 1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맞출 수 없습니다. 동력 성능 비교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 하지 않고 그냥 느낌, 감성적인 비교만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스펙부터 좀 정리해 드릴게요. 333마력 48.9, 그 다음에 여기 245마력 37.7, 그리고 요거는 4기통의 2000cc, 그러니까 1991cc고요. 요거는 V6 6기통의 2996cc. 제네시스 G80은 V6 가솔린 터보에 3.5L, 그 다음에 380마력, 그 다음에 토크가 54. 그래서 뭐 힘으로 따지면은 이게 가장 뭐 좋죠. 그리고 배기량도 이게 500cc 이거보다도 더 세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동력 비교는 안 할 거지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요게 뭐 9.6 정도 나오고 9.0 정도 나오고 요거 8.4 정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자, 오늘 좀 그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해를 좀 안 사고 이런 비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감성적으로 E클래스와 G80이 어떻게 다르고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나마 팁을 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외부 디자인부터 이렇게 둘러보면서 오너분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외관 디자인 보고서는 말씀을 나눌 텐데 편의상 제가 300님이라고 이제 300님, 400님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예, 300님, 400님 앞모습부터 딱. 나는 300님. 그래도 400은 좀 돼요. 400은 좀 그래도 저 크롬도 막 있고 막 라디에이터 그릴도 큼직하고 그래서 되는데 300이 어디서도 초라해 보이는 차가 아니었거든요. 벤츠였기 때문에. 근데 제네시스가 그릴이 진짜 앞모습이 대단하네요. 마치 좀 한 세대 전에 있던 차량을 본 듯한 느낌이네요. 여기 서 있으니까. 그래도 400은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나오는 그 크롬 영향이 지금 날씨도 좋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2300 아방가르드는 그 크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브랜드는 뭐 삼각별이 없지만 딱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은 존재감은 확 있어 보이네요. 제네시스가. 오히려 제네시스가 흰색이거나 그랬으면은 라디에이터 그릴 그 크롬 디자인이나 색깔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됐을 텐데 오히려 빨간색으로 되다 보니까 화려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네시스 시승회 갔을 때 여러 색상을 다 봐도 제네시스는 조금 좀 짙은 색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크롬이 차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색깔이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2400 색깔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근데 저 카반 사이트 블루라는 색상인데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흰색이나 블랙 아니면 뭐 실버 색상이 많이 나가는데 그 외의 색상 중에서는 제일 많이 찾으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앞모습 딱 보면은 삼각별의 그 존재감은 확실히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삼각별은 최고의 차 이런 이미지를 뭐 지금 100년 가까이 해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있지만
그 삼각뼈를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는 제네시스가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존재감 차이가 이런 거구나. 예,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이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 자체도 훨씬 더 웅장한 것 같고요. 예. 사이즈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E클래스가 길이가 7cm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4,995, 그러니까 5m에서 5mm 빠지는데 E클래스는 4,925. 그다음에 폭도 제네시스가 몇 cm가 넘어? 7.5cm가 폭이 넓어요. 그리고 높이는 뭐 5mm 차이니까 거의 그냥 같다고 보고요. 5mm 제네시스가 높습니다. 휠 베이스가 G80은 3m 1cm, 그리고 E클래스는 2,940입니다. 그래서 7cm 휠 베이스가 길어요. 근데 휠 베이스가 7cm 긴 게 오버행 길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휠이 300은 휠이 몇 인치죠? 이건 18인치 휠입니다. 18인치. 예. 그리고 선생님 차는 네, 이제 19인치입니다. 19인치. 네. 20인치잖아요. 네. 네. 그 휠도 20인치고 뭐 브레이크도 다 포피 브레이크죠? 네. 벤츠도. 프론트는 전부 다 뽑힙니다. 네. 그리고 제네시스도 포피 브레이크가 3.5리터는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오버행 여기 앞바퀴 앞에서 끝까지 오버행 길이가 제네시스가 좀 짧아 보이죠? 네. 그 세단에서 좀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요 프레스티지 디스턴스 요 길이도 이 클래스도 상당히 설정을 잘 해놓은 차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는 여기 길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 효과는 있어서 좀 더 비례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닛 길이가 그냥 여기까지 철판으로 뽑아놨잖아요. 그리고 이런 주름 같은 게 들어가면서 본닛 길이가 좀 더 긴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는 이제 여기 잘라 놓으니까 본닛 길이가 요 정도.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비례감이 쭉 뻗어 있죠. 좋은 비례를 가진 차는 아무리 디테일을 막 이렇게 해도 이길 수는 없는데 일단 디테일도 뭐 뭔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비례도 좋으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차가 벤츠 옆에 두고 밀리지 않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뭐 벤츠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좋다고 하는 아우디, BMW 이상으로 디자인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디자인은 진짜 할 말 없게 디자이너 바꿨더니 이렇게 확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이런 지붕 라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우디 A7처럼 그런 네. 스포트백 디자인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너무 좀 가벼워 보이지 않고 네. 어느 정도의 조금 포멀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클래스 사실 때 네. 예뻐서 사신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디자인이 아무래도 그때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구매하게 된 요인이 큰데 네. 지금 뭐 디자인으로 보면은 제네시스 G80을 따라올 차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상으로나 이제 중계하는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아까 쭉 분이랑 같이 얘기했었지만 뭐 네. 디자인으로는 타일 추종을 불허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계속 두 분이 보시면서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약간 그냥 허허허 그냥 야 할 말이 없다 그냥 거의. 참고로 이 두 분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랑도 처음 뵙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제가 게시물 올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만나 뵌 분이거든요. 디자인만 예쁘면은 멀리서 보면 이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따라와서 이렇게 디테일한 게 좀 예전엔 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견인고리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요 고리를 붙이는 요 파팅 라인 같은 게 지금 여러 가지 굴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예전에는 이렇게 디자인했을 경우에는 이런 데가 여기는 좀 넓어 보이고 여기 좁아 보이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게 눈에 튀지 않게 저런 것까지 잘했거든요. 여기도 견인고리 요건데
요거에 지금 견인고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요 끝에 부품을 약간 네. 둥글게 약간 하고 여기도 둥글게 해서 이렇게 파팅 라인이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벤츠가 이게 상당히 잘 만든 거거든요. 요거 하나 부품만 보더라도. 눈으로 네. 그냥 확인하는 게 제네시스라 더 네.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을 더 디테일하게 도면을 잘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외장 디테일은 제네시스도 뭐 이제 세계 뭐 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이 발전했네요. 문짝을 보더라도 그래서 벤츠에 있는 거는 다 했네요. 네. 그 이런 고무 바킹의 요 말랑말랑한 수준을 보더라도 거의 같은 회사 부품을 쓴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푹신푹신한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플로킹 처리라고 해서 여기를 융처럼 이렇게 하는 게 유럽 차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약간 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벤츠랑 별 차이가 없고, 요런데 요거를 철판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 하고 주물로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하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장점이 요런 끝마무리 같은 게 이제 깔끔하게 돼서 내구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좀 저급차는 여기 플라스틱 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뚜껑이 빠지거나 뭐 거기에 실 같은 게 이렇게 뭐 세차할 때 끼거나 뭐 이런데, 제네시스도 그렇게 다 했어요. 여기 다, 그러네요. 예, 다 이렇게 끝에 하고, 그래서 이런 디테일 처리나 전혀 뒤지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이 뒷모습이 벤츠도 상당히 균형감 있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차였는데, 아, 이것도 할 말 없게 만듭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있어요. 그 이게 나중에 나온 차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2016년에 나온 차고 요건 4년 뒤인 2020년에 나온 차잖아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나온 차니까 당연히 좋게 만들어야죠. 네, 벤츠도 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분석해서 이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4년이나 차이가 있으면. 하여튼 제네시스가 이렇게 빨리 독일 브랜드, 특히 독일 브랜드 중에서도 선도 회사인 벤츠를 디자인적으로만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더 낫다고 막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벤츠 부심이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괜히 이거 뭐 이게 더 낫다고 함부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벤츠가 좀 심플하면서 고급스럽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예. 근데 제네시스도 그렇게 막 과하게 포인트 준 것도 없이 이렇게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되게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옆모습 보시면은요, 여기 옆모습 보시면은 벤츠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뒤로 가면서 낮아지는 라인이잖아요. 뒤로 가면서 뚝 떨어지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두 차 모두 지금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라인을 써서 뒷부분이 조금 묵직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뒤로 가면서 뚝 떨어지는 라인을 쓰면은 뒤가 너무 무거워져요. 차 옆모습을 딱 봤을 때 뒤가 이렇게 처진 것 같지,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크롬 라인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 크롬 라인을 위로 올려서 쓰는 게, 요게 좀 무게감을 너무 쭉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올려줘야 차가 딱 수평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거는 뭐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저렇게 밑에 크롬 라인 위로 쫙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다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라인이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좀 올려줘야 차가 옆모습 딱 봤을 때 뒤가 주저앉아 보이지 않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벤츠 디자인 나왔을 때는 사실 저는 이거는 이 등급 세단 중에 그냥 정답지구나, 이거는. 넘버원이구나. 예, 이 정답. 다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안 하고 정답으로 딱 작성한 다음에 그걸 아주 단정하게 작성한 그런 답안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딱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5m 다 되는 이런 세단의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냥. 근데 이게 모범 답안 개정판 같이 나온, 거기에 이제 신기술 이런 미래적인 이런 느낌까지 더해져 가지고 나와서 차별화가 되네요. 핸들도 되게 볼륨감이 크네요. 이 정도 볼륨감은 거의 스포츠카에서나 있는 엄청 볼륨감이죠. 그냥 세단에서 이런 볼륨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바퀴 부분 튀어나와 있는 거는 벤츠랑 비슷한데 딱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더
좀 스포츠카처럼 바퀴가 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벤츠 오너 두 분 모시고 계속 제네시스 멋있다고만 제가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죄송합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분께서는 1년만 늦게 사셨으면 이걸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내일 그냥 이거 중고차 시장에 가서 이제 매각하려고요. 내일 이제. 그러니까 일단 외관에서 그 외관 봤더니 이렇더라. 저는 벤츠라는 브랜드가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벤츠를 동경해 왔고 그래서 벤츠를 구매를 하였는데 지금 제네시스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모습을 보면 차 대 차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굳이 벤츠를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디자인적으로만 보면은 벤츠 E클래스가 뭐 5 시리즈나 아우디 A6보다 이쁘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벤츠가 좀 좋아서 선택을 했던 건데 네. 디자인적으로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토탈 봤을 경우 디자인은 가장 앞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도 한 3, 4년은 계속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 실내 들어가기 전에 트렁크 넓이부터 일단 비교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트렁크가 길이는 115, 폭은 101, 뒷바퀴 없는 127, 높이가 51입니다. 51. 높이 51cm 똑같고요. 109, 그 벤츠가 좀 더 깊어요. 아, 이거 상당히 좁구나. 88cm, 138. 트렁크 활용하는 걸로 보면은 벤츠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88cm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요거는 뒤에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스프링을 상당히 위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이 거의 지금 이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쇼거쇼버랑 일체형으로 해서 좀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아마 이 트렁크 안쪽에 그 공간을 좀 잡아먹은 듯합니다. 그리고 벤츠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저기 2,300에도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시트 접는 거. 네, 시트 접는 시트 폴딩도 되고 요런 고리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근데 제네시스는 이런 게 없네. 제네시스는 일단 그런 고리 같은 것도 없고 시트 폴딩도 이게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뒤 시트가 전동 시트예요.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전동 시트라서 없는 것 같고 아마 낮은 옵션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근데 2,400은 멋있네요. 지금 봐도 이 라인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거는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네. 충분히 잘 나온 차량이죠. 이것도. 이건 진짜 뭐 이렇게 장인들이 이렇게 막 선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벤츠의 실내 디자인의 이 유연하고 매끄러운 그 느낌을 요 라인 긋는 게 절정으로 살려준 것 같아요. 실내는 뭐 뒤지지 않는데요? 근데 제네시스도 검은색 시트에 나무를 이렇게 애시드 뭐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서 그냥 나무에서 여기 약간 빛바랜 나무 느낌을 낸 걸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줬어요. 여기도 그라데이션을 주고 여기도 그라데이션을 줬는데 이 느낌 어떠세요? 잘못 보면은 그냥 페인트 칠 하다만 것 같은 낙하 한번 칙 치러 은색 낙하. 어정쩡하네요, 색깔이 약간. 이게 그 디자이너의 의도는 약간 빛바랜 나무를 내기 위한 거라고 의도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소재 부분도 네. 여기는 이제 우레탄인가요, 여기? 여기는 그냥 우레탄이죠, 여기는. 근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마감을 하는 흔적이 좀 보이긴 하네요. 요건 이제 2,400이니까 안에를 상당히 프리미엄하게 요런 데 다 인조 가죽으로 감싸서 스티치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요것도 제네시스도 풀옵션이니까 좀 그런 디테일도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플랫하게 딱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 화면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언제 봐도 보기 좋네요. 흐뭇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심플하고 그 돌출이 없는 실내를 좋아하세요. 네. 다 평평하게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는 실내를 좋아하는데 그 취향을 제일 잘 반영한 게 벤츠거든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가 그거 조금 반영해서 튀어나오지 않게 디자인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벤츠에 비하면은
재질을 떠나서 고급성은 그래도 네. 이 400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부만 봤을 때 네.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더 들긴 하네요. 이 300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 300. 이 300. 왜냐면은 비슷한 가격대를 네. 요즘 1억이 된 차기 때문에 이 300도 뭐 괜찮은데. 브라운색 톤이라서 실내가 괜찮네요. 이게 색상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제네시스도 이 베이지색 톤 실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네. 그 커피 색깔 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톤이 있는데 제일 무난하고 더러움 안 타는 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검은색 선택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기에는 이것도 검은색 시트로 하면은 볼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브라운 톤 이거 괜찮네요. 여기가 사실 포인트인데요. 이 나무가 여기서 시작된 나무가 여기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마치 그 나무를 조각도로 깎아서 이렇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밝은 색깔 나무는 많이 나는데 요 검은 색깔 나무는 그 느낌 많이 안 나네요. 저희가 요 느낌 차이보다는 중점적으로 보려고 그런 건 이제 우리 줄자로 재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단 시트부터 한번 재볼까요? 이거 조금 넓은 시트네요. 한 3cm 정도. 133입니다. 133. 아, 이거 52cm 똑같구나. 64cm로 보겠습니다. 64cm. 예, 여기도 폭도 52cm. 근데 이 뒤에 폭이 상당합니다. 137이에요. 50c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cm. 65cm인데 폭은 제네시스가 좀 좁은데요. 이게 좀 굴곡이 많은 게 특징이고 여기 부분을 좀 넓게 설정했다는 게 요걸 조금 더 요거 좀 깎아낼 수도 있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벤츠는 여기를 좀 더 깎아내서 시트를 좀 더 넓혔고요. 이거는 좀 시트를 안으로 좀 밀어 넣은 형태입니다. 그냥 바닥판으로 재볼까요? 바닥판? 140. 요걸로 하면 벤츠는 137 나옵니다. 여기까지 좀 많이 시트를 넓혔구나. 또 바닥판 기준으로는 제네시스가 또 넓네요. 또 한 3cm. 앞 시트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넓은 좀 등치 큰 사람까지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cm 차이긴 하지만 실내 폭을 아예 재볼게요. 44.5입니다. 114. 와, 140인데요. 115. 높이는 비슷해요. 높이는 비슷한데 폭이 5cm가 넓습니다. 폭이 5cm. 이 대시보드의 끝에서부터 여기 보통 대시보드의 끝에서 여기 헤드레스트까지 재긴 해요. 이제 실내 길이를. 근데 요즘에 대시보드의 형상이나 두께 이런 게 너무 디자인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실내 길이 재는 그 방식으로는 딱히 이게 변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재보죠 뭐. 옛날 방식이라서 조금 맞진 않습니다. 여기 182입니다. 182. 네, 이것도 그냥 185 비슷합니다. 벤츠 E클래스를 벤치마킹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같은 등급의 차에서 또 그 세그멘트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벤츠의 이 치수라든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게 만들거나 비슷하게 만들거나 해서 설정을 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차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폭을 넓혔고 그게 실내 공간에도 반영이 돼서 폭이 5cm 넓다는 거, 요게 장점이네요. 한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네, 머리 공간이 여유가 일단 있어요. 아무리 엉덩이를 안으로 넣어서 앉아도 머리가 위에 닿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고, 팔걸이 요 정도. 컵홀더 정도만 있어요. 컵홀더 정도만 있고 수납 공간이 있고 요 정도. 2400이라서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그 온도 조절이랑 송풍 조절을 따로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요런 재떨이 같은 거랑 뭐 요런 게 있는데 뒤에 이제 여기 아주 말끔하게 디자인된 시트백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 넣는 요 시트 밑에 발 넣는 공간은 시트를 가장 낮춰 놓으면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발이 빡빡하게 들어가서 그냥 앉으면 한 요 정도 주먹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갈 정도의 이 넓이인데 제네시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 정도 앉아서 운전하는데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여기 이제 디자인을 좀 살리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좀 엉덩이를 끝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면은 머리가 닿아요.
네, 그래서 머리 공간은 벤츠가 더 유리하게, 뭐 겉으로 보기에도 벤츠의 머리 공간이 좀 더 여유 있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라인을 아주 그 스포티하게 살렸기 때문에 조금 여기가 낮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조금 빼서 앉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닿지는 않는데 앉은 키 크신 분들은 좀 닿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여유롭네요. 여기가 실내 공간은 거의 길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데 주먹이 지금 2개가 더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뒷좌석의 요 발 공간 넓이가 주먹 하나가 더 여유롭습니다. 벤츠는 주먹 하나에 한 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여기는 주먹 2개에 요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여기가 좀 더 여유롭습니다. 머리 공간은 좁지만 여기 레그룸 이 안쪽 공간은 더 여유롭네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는 풀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좀 뭔가 조작하는 게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모니터도 들어가고 그리고 뒷시트를 앞뒤로 조절을 하면서 요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그리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열선도 있고 통풍 시트도 넣을 수 있고. 저 혼자 앉아보고 막 이랬지만 뭐 실내 넓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실내 넓이나 제일 저 같은 경우 무릎 공간 좀 중요시 하는데 이 클래스보다 조금 더 넓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리 공간은 확실히 넓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 다리 공간은 제네시스가 넓네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근데 머리 공간이 이 뒤에 디자인을 너무 살리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벤츠가 편하네요. 뒷좌석에 그 부모님 뭐 태우시거나 뭐 그런데 부모님이 좀 키가 크시다. 예. 키가 크시고 다리가 기시다. 하체가 기시다 그러면은 하체 기신 거는 요거. 상체가 기시고 머리가 좀 크신 분들은 벤츠. 예, 저희가 오늘은 오너분들 차에 막 물통 붙이고 막 요거 하면 테이프 자국 남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중국산 액션캠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 조금 흔들리거든요. 요거 길게 해가지고 요걸로 승차감을 보시면은 좀 더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요걸로 물통으로 안 하고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거. 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타는 차는 240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에어 서스펜션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그 높이 조절 장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네. 누르시면 올라가고요. 그리고 높으면은 더 승차감이 좋아지나요? 지금 컴포트로 돼 있는데 컴포트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컴포트. 그러면은 지금 모드가 지금 뭐 스포츠 플러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컴포트도 있고 에코도 있는데 승차감이 제일 좋다고 하는 컴포트로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차들도 다 컴포트 모드로만 할게요. 역시 6기통 다운 그 묵직한 맛이 있네요. 여기 골목길을 물퉁물퉁한 골목길을 30km로 달립니다. 진짜 승차감이 좋네요. 승차감이 좋은데요, 진짜? 300님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300이랑 차이 나나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확실히 에어소스가 있고 없고와의 차이는 정말 네. 큰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절대적이군요. 이번에 GV80 나왔을 때도 에어 서스펜션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있었으면은 더 많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에어 서스펜션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속 30km 정도로 골목길을 조금 빨리 코너링을 할 때도 좋은데요. 요 바닥에 있던 잔진동이나 요 잔 굴곡들 같은 거 잡는 거는 확실하네요. 에어 서스펜션이. 가속 터치톤 넘는 것도 부드럽습니다. 네, 지금은 60km 정도로 넘고 있는데 60km로 넘어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60km로 요 국도를 가고 있는데 좀 포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국도를 가고 있는데 승차감은 좋네요.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 질립니다.
여기를 넘어보겠습니다. 60km로. 이거는 승차감은 정말 좋네요. 이게 차가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냥 바퀴만 왔다 갔다 거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바퀴랑 차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차는 그냥 쭉 가고 바퀴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과속방지턱을 넘어버리네요. 60km로. 이 서스펜션은 에어서스가 질리네요. 이런 서스펜션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아우디 A8? 네네. 아우디 A8도 에어 서스펜션이었잖아요. 그거 이후에 또 오래간만에 느껴보네요. 에어 서스펜션은 진짜 그냥 그 코일 스프링으로 된 거 이런 거랑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2300으로 옮겨 탔고요. 요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포트 모드로 놓고 똑같은 코스를 달려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4기통과 6기통 차이는 나는군요. 확연하게 나네요. 30km로 차이가 나네요. 차이 나는구나. 다른 차인데요, 그냥 이건. 에어 서스펜션이랑 다른 차네요. 같은 E클래스가 아닙니다. 이건 한마디로 진짜 아까 에어 서스펜션을 타서 그런지 이건 벤츠 E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꿀렁꿀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선배님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 95% 이상은 다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에어서스는 거의 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E클래스의 서스펜션이 이건데 저희 그거 과속방지턱에서는 또 어떨지. 브레이크 느낌은 어떻게 같으신가요, 400이랑? 브레이크 느낌은 큰 차이 없는데 가속력이나 이런 것도 좀 뭐 마력 차이나 뭐 엔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속감 같은 건 좀 있네요. 여기 지금 이런 데만 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과속방지턱이 아닌 데를 이런 이면도로 이런 데를 달릴 때도 승차감 차이가 나요. 도로에 굴곡이 많이 올라오죠. 네. 에어 서스펜션. 이거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진짜. 에어 서스펜션 진짜 앞으로의 자동차 고급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필수일 것 같은데 이게 승차감이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네. 같은 차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 승차감이 가장 좋다고 하는 벤츠 E300인데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E400과 E300의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일 차를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40km로 넘었는데도 이래요. 아까는 그 60km로 그냥 넘어도 저희가 별로 충격, 뭐 바퀴만 왔다 갔다 거리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길 지나갔는데, 큰 차이입니다. 에어서스는 넣을 수 있는 차가 있으면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어서스가 뭐 승차감은 확실히 좋지만 이게 한번 고장 나면은 견적이 저 메인터넌스비가 좀 굉장히 나오죠. 지금 6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이번에 3년차 정기 점검 받았는데 뭐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 4년 5년 되면은 보증 기간 끝나면 그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꼭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큰 거 몇 장이 나가지 않을까. 이건 아무래도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게 되네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게 뒤에 탔을 때 더 느껴지거든요. 40km로 넘어도 40km예요? 40km로 넘어도 앞바퀴가 펑 하면서 이제 그 좀 진동이 확 오네요. 저희가 제네시스 G80 요것도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놓고요. 가보겠습니다. 30km입니다. 뒷좌석 어떠세요? 좋긴 한데요. 에어소스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00과 2400의 중간 정도는 해주는데요. 네, 딱 그 정도 포지션인 것 같아요. 진동을 받는, 그러니까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차가 진동을 받는 거는 2300과 2400의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 그 코일 스프링이 어느 정도 좀 진동을 잡아준다는 거죠. 이 클래스 15,000km 뛴 2300보다는 지금 뭐 서스펜션 상태가 좀 건강해서 그런지 진동은 잘 흡수해주고, 그리고 부식류도 이게 좀 더 건강한 새 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울퉁불퉁 할 때 부식류들이 또 잔진동도 잡아주기 때문에 잡소리 같은 것도 많이 안 올라오는 2300과 2400의 중간인데 조금 2400 쪽으로 좀 많이 간 듯한 새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들어오는 엔진음은 많이 차단돼 있네요. 소리도 진짜 조용한데요. 아까 2400보다도 조용합니다. 네. 네. 지금 60으로 갑니다. 60으로 갔을 때의 승차감은 여기 과속까지 하나 넘어보고요. 어떠세요, 뒤에는? 충격이 오긴 오네요. 근데 2300보다는 확실히 좀 흡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에어서스보다는 확실히 좀 제 기능을 못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프리뷰 서스펜션이 에어서스만큼의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기까지는 절대 못 따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에어서스 기능까지는 못 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중간 정도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어서스를 안 쓰고도 흉내는 좀 냈다. 일단 세차 상태에서는 그 MVH는 상당히 좋습니다. 과속 방지에 턴 넘을 때도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아까 2300은 여기서 차가 부서질 것 같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네, 되게 죄송하더라고 내가. 차체 거동은 2300이랑 G80 요거랑 차체 거동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차가 부서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잡혀 있어서 그래서 좀 부드럽게 넘는다는 느낌이지 차체 거동은 2300이나 G80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과속방지 턴 넘을 때 어우 이렇게 하는 수준은 어떠세요? G2300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담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내려면. 오히려 나머지 것들이 G80이 너무 인테리어나 이런 실내 나머지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그 부재의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체에서 2300 같은 경우에는 돌이 조금만 튀어도 그 소리가 바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확실히 조금 더 정숙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새 차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클래스 처음 샀을 때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승차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2300은 처음에 그 고무부식류라든가 이런 거 세팅이 좀 부족한 차 같은데, 이런 굴곡 달릴 때 그 차 바퀴 쪽에서 거의 막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나면은 사실 요즘에 소나타도 그런 소리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아까 넘을 때 부서지는 거 났었어요. 요게 좀 센 거거든요. 근데 요건 그래도 부서지는 소리 안 하고 그냥 둥둥 하면서 넘잖아요. 근데 아까는 팍 하면서 넘었거든요. 2300에 비해서는 한 수 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전 세대 제네시스는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뒤에 승차감 앉아서 느껴보니까 많이 초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50 시리즈나 뭐 벤츠 E클래스 가장 많이 팔리는 볼륨 모델보다 오히려 앞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우선 안락함, 그다음 소음 차단,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차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앞에 레그룸이 S클래스 쇼바디보다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정말 좋아요. 저희 둘 다 키가 181이 넘는데요. 저는 키가 190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무릎 공간이 여유가 많이 많이 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저희를 이제 좀. 저희 엄청 욕먹을 것 같아요. 벤츠나 BMW 타시는 분들한테.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건 좋다 말을 해야죠.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안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벤츠를 더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E클래스 오너 두 분, E300 타시는 분, E400 타시는 분 두 분 모시고 제네시스 G80을 좀 비교해서 줄자로도 재보고 타보기도 하면서 느껴본 시승 느낌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네시스 G80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만들어졌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MVH도 그렇고, 예. 고속주행이나 동력 성능, 제동 성능, 이거는요 조만간 저희가 E450을 빌려서 동급의 출력을 내는,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만 이게 또 제네시스가 해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력 성능이 비슷한 E450을 저희가 빌려서 그때 동력 성능이라든지 고속으로 달리는 느낌은 그때 핸들링 뭐 이런 것까지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벤츠 오너 두 분은 일단 댁으로 보내드렸고, 저희가 요 차 G80 신형 G80 3.5L 터보 풀옵션 모델 요거를 그래도 좀 더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 감독님이랑 둘이 타고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5.94초 35.4m 9초면은요 이게 아직 길들이기가 아직 완전히 안 돼서 630km 밖에 안 뛴 차라서 조금 좀 숫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5.5초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으로 맞춰놓고요. 지금 반자율주행으로 반자율주행은 현대기아차는 워낙 잘해서 별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듣기에도 소음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니 56, 57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와, 이게 MV치는 짱인데요? 그러니까 듣기에도 너무 조용해요. 네. 이게 빛바랜 나무 같지가 않고 스프레이 여기 왜 뿌려놨지? 어이씨. 그런 거 비하면 걔가 없는데 걔가 자꾸 개소리가 나지? 걔가 목이 쉬었어. 아, 제네시스도 진짜 에어서스를 빨리 해야 되겠다. 개발은 다 해놨죠. 다 해놨는데. 그리고 오늘 저희 촬영 와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없어 보이게 찍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없이 찍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부분들을 같이 안 해요. 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다 갖춰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독님께서 편집을 되게 잘 하시는 건지 엄청 잘 나와가지고 항상 저 커피도 6개 모질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스텝이 좀 많으실 것 같아갖고. 저도 최소한 4명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서 되게 고생하시면서 하시는구나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 스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이렇게 세세한 번호판도 저희가 붙이고요. 네. 네, 다 테이프도 저희가 붙이고 이게 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럭셔리하게 가야 되는데. 컷 해주시죠. 네. 또